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자들은 왜 매일 책을 읽을까라는 흥미로운 질문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독서입니다. 이 단어 하나로 그들의 성공 비결이 설명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 습관 중 하나가 바로 독서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매일 책을 읽는 습관이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사실 독서는 단순한 지식 습득의 도구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시야와 인생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어쩌면 내일 당장 서점으로 달려가고 싶어질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 당장 집에 있는 책 한 권을 꺼내고 싶어질지도 모르죠. 책 한 권이 우리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혹시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독서입니다. 김영수 씨는 은퇴 후 무료한 시간을 보내던 중 TV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매일 책을 읽는다는 말을 듣고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은퇴 초기에는 TV 시청과 낮잠으로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았던 김 씨는 자신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도 TV 앞에 앉아 무심히 채널을 돌리다가 유명 CEO들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도 뭔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 그 순간 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자기 전에 거실에 앉아 오래된 책장을 열었습니다. 평소 먼지만 쌓여있던 책들을 꺼내보니 새 책을 산 기억도 없던 그에게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꺼낸 책은 아들이 결혼할 때 선물로 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었습니다. 그때는 바쁘다고 핑계대고 한 장도 안 읽었었지라고 스스로를 되돌아보며 책을 펴들었죠. 그 후 김 씨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동네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첫날엔 책 한 권을 10페이지도 채 읽지 못했지만 며칠 후부터는 페이지를 넘기는 속도가 점점 빨라졌습니다. 아침마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그의 모습은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띄었죠. 동네 주민들 사이에선 김 선생님, 요즘 뭘 그렇게 열심히 읽으세요? 라는 말도 듣게 되었습니다. 6개월 후 김영수 씨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일단 대화의 주제가 훨씬 풍부해졌죠. 예전엔 친구들과 밥 먹을 때 날씨 이야기나 TV 드라마 얘기가 전부였는데 이제는 건강, 투자, 자녀 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정보통으로 불리게 됐고 심지어는 손주들에게도 할아버지 진짜 똑똑하다라는 말을 듣게 됐습니다. 이 변화는 그에게 자존감을 되찾아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은퇴 초기에는 TV 시청과 낮잠으로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았던 김 씨는 자신이 점점 무기력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마침 TV 프로그램에서 유명 CEO들이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나도 뭔가 달라져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아침 7시에 동네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책과는 거리가 멀었던 김 씨는 이 나이에 뭘 더 배우겠냐며 책을 멀리했습니다. 하지만 TV 속 성공한 CEO들이 한결같이 하루 1시간 독서를 외치자 마음을 고쳐먹고 매일 아침 7시에 동네 도서관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는 70세 생일에 딸로부터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은퇴 후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것을 걱정하며 어머니가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골랐습니다. 박 할머니는 처음에 책을 받아들고 어리둥절했습니다. 돈의 심리학? 지금 이 나이에 돈을 더 벌어 뭐 하라고 라고 혼잣말을 했죠. 하지만 딸이 엄마, 이 책 읽어보면 생각이 많이 바뀔 거예요. 저도 읽고 나서 돈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어요 라고 말하자 박 할머니는 마지못해 책을 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몇 장 넘기고 다시 덮고를 반복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용어들과 낯선 개념에 머리가 지끈거렸죠. 하지만 어느 날 돈은 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불리기 위해 있는 것이라는 문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불리기 위해 있다니 그동안 나는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이후 박 할머니의 행동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 은행에만 넣어뒀던 적금을 일부 해지해 주식과 ETF 투자에 도전했습니다. 딸의 도움을 받아 소액부터 투자했지만 매일 주식 앱을 들여다보며 등락을 확인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꿈도 못 꿨을 일입니다. 1년 후 수익률이 10%를 넘었을 때 박 할머니는 큰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이제는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 것 같아. 내가 이 나이에 투자도 해보네 라며 스스로를 칭찬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녀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주변 친구들에게도 투자 이야기를 전하며 자연스럽게 투자 선배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딸은 어머니가 은퇴 후 무료한 일상을 보내는 것을 걱정하며 어머니가 새로운 자극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골랐습니다. 처음엔 돈은 젊었을 때 벌어야지. 지금 이 나이에 이걸 읽어 뭐하나 싶었지만 책을 읽어보니 그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돈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여러 사례가 나옵니다. 박 할머니는 돈은 쓰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불리기 위해 있는 것이라는 문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죠. 이후 할머니는 바로 실천에 나섰습니다. 평소 은행에만 넣어뒀던 적금을 일부 해지해 주식과 ETF 투자에 도전했습니다. 딸의 도움을 받아 소액부터 투자했지만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1년 만에 수익률이 10%를 넘었습니다. 정지훈 할아버지는 치매에 대한 걱정이 많았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본인도 불안해졌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독서는 최고의 두뇌 운동입니다라며 조언했습니다. 의사는 뇌를 자극하는 독서는 치매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라고 설명했죠.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결심했습니다. 매일 자기 전에 책을 한 권씩 읽기로 말입니다. 치매 예방에 좋다는 소설책부터 자서전, 자기계발서까지 다양하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다시 병원에 간 할아버지는 의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지 기능이 오히려 더 좋아지셨네요. 독서를 꾸준히 하신 덕분입니다. 의사의 칭찬에 할아버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 치매 진단을 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본인도 불안해졌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독서는 최고의 두뇌 운동입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정숙 씨는 아들과의 갈등 때문에 늘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들은 회사 업무로 인해 늘 예민했고 이정숙 씨는 집안일에 대한 불만을 자주 토로했습니다. 아들의 한마디에 욱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둘 사이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죠. 어느 날 아들이 무심코 던진 엄마, 그만 좀 잔소리하세요라는 말에 이정숙 씨의 감정은 폭발했습니다. 잔소리?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라며 서로 말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고 이정숙 씨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런 갈등의 반복에 지친 그녀는 친구의 권유로 화를 다스리는 법이라는 책을 읽게 됩니다. 처음엔 책 한 권 읽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라며 시큰둥했지만 책에 나온 화가 날 때는 5초를 세고 천천히 심호흡을 하라는 문구에 눈길이 갔습니다. 그날부터 작은 갈등이 생길 때마다 심호흡을 하며 5초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아들과의 또 다른 갈등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설거지를 미루고 게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전 같았으면 당장 큰 소리를 쳤겠지만 이정숙 씨는 심호흡을 하며 5초를 세었습니다. 이번에는 참아보자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그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거지는 언제쯤 할 거니?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엔 깜짝 놀랐지만 이내 알겠어요. 10분 뒤에 할게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정숙 씨는 말합니다. 책을 읽으면 그 안에 누군가의 인생이 담겨 있어요. 마치 인생의 선배가 나에게 조언해주는 기분이 들어요. 화내던 내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아요. 이 경험 이후 그녀는 아들과의 관계가 점차 좋아졌고 예전처럼 사소한 일로 싸우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자녀가 하는 말에 자주 욱하고 마음의 평화를 잃는 날이 많았죠. 그런데 친구의 추천으로 읽은 책 화를 다스리는 법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책에는 화가 날 때 잠깐 멈추고 5초를 세어라는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 단순한 방법을 실천해 보니 아들과의 다툼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어떤 책을 읽어야 할까요? 자기 개발을 원하신다면 돈의 심리학이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좋습니다. 인생의 지혜를 얻고 싶다면 자서전이나 회고록이 훌륭한 선택이죠. 상상력과 창의력을 키우고 싶다면 노인과 바다나 데미안 같은 소설도 추천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여러분께 몇 가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자기계발서.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나를 바꿔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돈의 심리학,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등이 있습니다. 둘, 인생 회고록. 누군가의 삶을 엿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든 분들에게는 자서전이 큰 울림을 줍니다. 셋, 소설. 단순한 재미가 아닙니다. 소설을 읽으면 상상력이 자극되고 뇌의 활성화에 도움을 줍니다. 노인과 바다, 데미안 같은 책이 추천됩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왜 매일 책을 읽을까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더 나은 삶을 위해, 더 행복한 하루를 위해, 더 건강한 미래를 위해 읽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책 속에 길이 있다는 말을 몸소 실천합니다. 매일 쌓이는 지식의 조각들이 결국 인생의 큰 그림을 완성하는데 그 과정이 바로 독서입니다. 독서의 힘은 강력합니다. 우리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잃어버린 자신감을 되찾아줍니다. 독서는 단순히 책을 읽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과의 대화이자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입니다. 매일의 30분이 모이면 1년 뒤에는 자신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세상에 도달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딱 30분만 책을 읽어보세요.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스스로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첫걸음은 바로 지금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었길 바랍니다. 책 한 권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변화와 성장을 늘 응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